제가 지난 WWDC 2019를 직접 참여하고 여러분들께 iOS 13 그리고 아이패드 OS 등 애플의 새로운 OS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아이폰에 새로운 OS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iOS 13 버전이 정식으로 배포가 되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iOS 13이니까 주요 변화 핵심 13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리뷰 그리고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IT 칼럼니스트 이표입니다. 다음 애플 리뷰는 아이폰 11 프로 모델의 개봉기, 아이폰 11 모델의 리뷰, 그리고 워치OS 6와 애플워치 시리즈 5 리뷰를 보여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WWDC 2019에서 애플은 다양한 OS들의 업데이트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업데이트 일정을 말씀드리면 큰 변화가 없는 이상 iOS 13 버전은 9월 20일 새벽 2시에 정식 배포가 될 예정이고요. 9월 30일에는 현재 베타 버전으로 배포되어 있는 iOS 13.1이 배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패드를 위한 아이패드 OS는 9월 30일, 애플워치를 위한 워치OS 6는 iOS 13 버전과 함께 내일 새벽, 그리고 맥OS 카탈리나는 10월에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iOS 13 버전의 주요 변화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른 OS들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업데이트 방법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업데이트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폰을 PC에 연결을 한 후에 아이튠즈를 실행을 시켜서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와이파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설정,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가시면 iOS 13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백업을 해두시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발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iOS 13.1 베타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변화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주요 변화 1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페이스 아이디 인식 속도가 증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iOS 13 업데이트 후 우리가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 아이디의 인식 속도가 정말 빨라졌습니다. 덕분에 더욱 빠르게 아이폰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그 변화를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문 인식보다 페이스 아이디가 편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앱스토어의 변화입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100여 개의 독점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애플 아케이드 서비스가 앱스토어에 추가가 되었고요. 앱들의 패키징 방식이 달라져서 앱의 용량이 감소했습니다. 덕분에 앱 다운로드 속도가 최대 50% 감소하고 업데이트 속도는 최대 60%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셀룰러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때 용량 제한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용량이 큰 파일도 LTE에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변화인데요. 바로 다크 모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디바이스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다크 모드는 iOS 13 업데이트가 끝난 후에 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설정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설정을 하시거나 제어 센터에서 밝기를 길게 눌러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정에서는 일몰 시간 등에 맞춰서 자동으로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변경되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써보시면 확실히 멋진 모드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진 앱의 변화입니다. 아이폰에서 촬영하는 많은 사진,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사진을 찾기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이제는 월, 연 등을 선택해서 빠르게 사진을 만날 수가 있고 베스트 사진을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쉽게 원하는 사진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진과 비디오를 매우 세밀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편집 앱 등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기본 앱에서 다양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메라의 인물사진 조명 효과에 하이키 모노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배경을 흰색으로 처리를 해주는 모드로 직접 촬영을 해보시면 확실히 다른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사진 조명 효과를 사용할 때 조명의 강도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에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마치 카카오톡 프로필처럼 본인이 지정하고 싶은 이름 그리고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두시면 다른 분에게 제가 지정한 사진과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이모티콘 스티커가 생겼는데요. 아이폰에서 만들 수 있는 이모티콘, 이제는 에어팟을 끼고 있는 모습 등 좀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모티콘을 기반으로 스티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사용할 때 본인의 얼굴이 반영되어 있는 다양한 스티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다양한 표정 등을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여덟 번째는 볼륨을 컨트롤할 때 나타나는 볼륨 바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깔끔하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볼륨 바를 터치를 하게 되면 터치로 볼륨을 조절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바로 제어센터에서 햅틱 터치를 통해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기존에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설정으로 이동을 하셔야 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꾹 눌러서 원하는 와이파이 그리고 원하는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바로 건강 앱의 변화입니다. 여성분들의 생리주기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고요. 또한 애플워치 워치OS 6에서 지원하는 소음이라는 기능을 이제는 아이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청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정도가 되면 알림을 해주는 기능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워치OS 6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는 바로 미리 알림 앱의 변화입니다. 기존 미리 알림은 알림을 저장하고 해제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는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I가 완전히 변화를 했고요. 그리고 시간 등도 편하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두리스트 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번째는 바로 사파리의 변화인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사파리의 다양한 기능을 변화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모바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PC 사이트로 바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다 보면 내가 PC에서 보던 그 PC 화면 그대로 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는 저처럼 애플 뮤직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능인데요. 음악을 듣는 플레이리스트 화면이 변화를 했습니다. 특히 아래 가사 메뉴를 눌러보시면 마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가사가 실시간으로 매칭이 됩니다. 원하는 구간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해당 가사를 누르면 노래가 그 부분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생 목록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애플 뮤직을 사용하신 분들은 확실히 기존에 비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iOS 13 버전의 주요 변화 1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iOS 13은 바로 내일 새벽 2시에 정식 배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접 그 변화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다음 리뷰는 아이폰 11 프로 모델의 개봉기를 전해드릴 예정이고, 아이폰 11 모델의 리뷰 그리고 워치OS 6와 애플워치 시리즈 5 모델의 리뷰도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